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 싸움 점입 가경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로 봐야 할 문제라면서 반박했고, 검찰은 재심 때 조작 내용을 자세히 담겠다고 또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자, 이 같은 검경의 갈등 속에 한 점의 의혹 없이 과연 무고한 옥살이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 지금 재수사가 진행 중인데,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개요하고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게 1988년 88 올림픽 기억하시죠? 네. 그 무렵이죠. 9월 16일 날 이게 박모양이라고 13세 된 그 소녀가 자고 있었던 집에 누군가가 침입을 해서 이 성폭행하고 살해 후 도주를 한 사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화성 그 사건이 지금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명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2010년도에 시행하는 DNA법에 의해서 네. 일부 사건이 이춘재의 그 시료와 DNA와 일치를 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지금 8차 사건도 구속이 돼서 범인으로 이제 그 혐의가 씌워져서 구속이 돼서 20여 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 52세죠. 네. 이제 이분이 지금 재심을 신청을 한 단계인데 이춘재가 내가 한 범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지금 그 검경 간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그런 사실은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를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하면서 결정적으로 내놓은 그 단서, 이것이 바로 국과수 감정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검찰은 경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네, 검찰 주장은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 1차 분석을 제한 그 2차하고 5차 분석에 쓰인 채모가 방사성 동위 원소 분석 전에 이 장비의 정확성, 그러니까 미래선자의 기기를 예측한다, 시험한다는 차원이죠. 네. 이 측정기에서 시험용 스탠다드 시료일 뿐이고 현장에서 발견 채모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박모양 13세의 그 살인사건, 성폭행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아닌데 다른 일반인의 채모를 가지고 이 결과로 범인을 둔갑했으니까 조작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뭐 반박이 재반박이 되고 있는데 남부지방경찰청 방기수 본부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채모 감정서는 시료의 분석 결과 값이 인위적으로 조합되고 첨삭, 가공, 배제됐다. 여기서 중대 오류가 있었지 채모 바꿔치기 등 조작은 없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검찰이 주장하는 스탠다드 표기 시료 등은 사실은 일반인께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10점이 있었는데 이 10점을 수거해서 2점을 원자력 연구원, 소위 방사능 동위원소 분석에 사용된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첨예한 그런 그 주장이 상이한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렇죠. 검찰은 이것이 경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경찰은 국과수 측에 중대한 오류 문제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꿔치기 한 조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네. 네. 자, 검찰은 경찰이 재반박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재심 의견서로 정확한 입장을 밝힌다 이런 건데 그러면 앞으로 조작이냐 오류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법원의 판단은 그 아직까지 좀 요원하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 측이 상당한 수사를 했지만 또 경찰 쪽에서 상당한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관건이 뭐냐면 지금 국가기록원의 제8차 사건, 그 이춘재 8차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에 이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밝혀졌어요. 근데 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그 이춘재 8차 사건의 채모가 지금 2점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사건 기록에 첨삭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이 의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국가기록원에 이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작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채모가 압수수색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압수가 돼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윤모 씨 채모냐 아니면은 이춘재의 채모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채모냐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면 이춘재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과 일치를 하면 이 재심은 성공을 하는 것이고 또 윤모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건 자명하고요. 네. 다만 이춘재 채모가 아니라는 부분이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한 미궁이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만 가지고는 이걸 명쾌하게 밝히기가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는 좀 의구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압수수색마저도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은 그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또. 근데 지금 이 사안을 검찰이 다른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역풍이 불죠. 왜 그러냐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검찰이 어떤 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기각을 해버린다? 물론 국가기록원에 이 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압수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적 사안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20여 년의 옥살이를 했다고 하면 국민 모두가 그걸 왜 기각을 하지? 그 압수수색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여론몰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여론이 굉장히 우세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지난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서도 특감반원의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뺏겼고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계속 차단한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하명수사의 이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이 조정 신경전, 이것이 전선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번 8차 이 수사 재수사권으로 말이죠. 그런 분위기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이 지금 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게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현직 경찰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뭐 울산의 고리고기 사건이라든가 청와대 그 검찰 하명 사건이라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 특감반 그 했던 분 백모 씨의 그 특감반원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이 사건을 대입을 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굉장히 우세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한 근거를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반박을 했고 검찰은 또 이 검찰이 주장하는 채모 관련한 이 주장을 또 경찰이 재반박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제3의 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조사, 어느 수사가 명백하냐 이걸 가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검경이 어떤 그 힘겨루기라든가 아니면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그 힘논리 이런 거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명확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낼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강력 팀장님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와 관련해서 다툴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도 당시 국가기관 모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다분히 검찰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닐까요? 이제 이건 정확하게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8차 사건을 경찰의 책임이 있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검사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요 민감용 경찰청장의 그 진술이나 이 발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하는 경찰의 지휘는 누가 합니까? 검사가.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모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 당시 지검사였고 네. 현장도 나왔고 여러 가지 형태의 수사 지휘를 했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결국 기소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 부분을 검사가 지휘를 했고 그다음에 이걸 기소를 해서 결국은 부실 수사 부실 기소였어요. 그리고 법원이 1심, 2심 또 대법원 3심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부실 기소가 법원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역시 법원도 1심, 2심, 3심에 유죄로 인정을 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당시 경찰 수사 행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문화 행태가 굉장히 사회 전반에 포괄적으로 넓혀져 있었어요. 네. 그 당시 88년도, 91년도까지 이 사건 발생 시점이 수사까지 모두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이런 겁니다. 안 되면 되게, 그리고 언제까지 잡아와, 찾아와, 해결해. 이런 군사적 문화가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사안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만의 잘못으로 몰아가기에는 그 당시 수사 상황이라든가 시스템이 검찰도 책임 있고 법원도 있다는 그런 걸 묵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지휘했던 최모 검사를 입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떤 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재는 그 당시 이제 그 불법 체포 감금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입건을 했거든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건 아닌가요? 경찰이 검사를 입건한 거. 지금 현직 검사는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그렇죠. 검사였는데요. 지금은 변호사고요. 검사만 입건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도 함께 입건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왜 이런 걸 입건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 소위 만약에 이게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상황 결과가 온다라고 하면 그런 수사기관에 있는 경찰,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20여 년간의 옥살이를 한 이런 억울한 부분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안 하지만 그걸 명백하게 밝혀내서 다시 이러한 반복된 오류나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과 검찰을 입건을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 명백하게 밝혀줌으로 해서 재발 방지 차원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네. 경찰도 과거 당시에 최모 검사를 입건했지만 검찰도 또 이 최모 검사를 또 하루 동안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오후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 간부 네. 여기 우리 경기도 수원 지역 남부경찰서 네네네. 관할인데 네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이번 수사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명확하게 제가 아는데요. 네. 이 40세 된 그 이 주임 계급이 경위 계급이고 현재 그 수사본부에 참여를 해서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여러 그 루트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단언코 이 지금 수사본부에 소속된 수사 경찰관이지만 이 지금 8차 사건이라든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관련돼서 이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안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 수사본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외압이라든가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게 기인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이 경기방송 이 시간을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는 겁니까? 네네네. 책임지십시오. 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자, 이 8차 사건과는 또 별도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또한 이춘재 자백에 의해서 드러난 겁니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네. 자, 이건 검경과의 주도권 싸움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사실이라면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 사건인데요. 그 네.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9세 된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지금 한국 나이로 9세고 그 당시 만 8세 된 그 사람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2학년, 지금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납치된 상태에서 결국 그 성폭행 사망이 이제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지역을 수색을 하다가 어떤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네. 그 유골이 이 피해자의 유골로 그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줄넘기 줄로 손목이 묶여 있는 형태라든가, 네. 그다음에 의류가 그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의류가 인근에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삽을 가져다가 매장을 다시 해버렸습니다. 이게 네.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들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뭐 형사계장 포함해가지고. 증거인멸이고요. 네. 이거는요. 네.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나 실종 사건이 났을 때 그 지역을 수색을 해서 유골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골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립각수화연구원에 신고자나 피해자 그 가족들하고 DNA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이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이거를 다시 재매장을 해버렸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내서 정말로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도의적인 측면에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그렇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30년 동안 애타게 자식을 찾던 부모와 유가족, 이게 어떤 보답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네. 근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